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캐론 엑셀 차트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달려온 거라 물론 시간이 없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예제 또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 소감 같은 거 듣고 또 부족한 점들을 듣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용법을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제 어려운 점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게 늘 마음에 큰 짐으로 남아 있거든요. 어쨌든 사용하다 궁금한 점 모르는 게 있으면 뭐 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연락해서 부족한 점 도움받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차트가 뭘까요? 도면 얘기하는, 도면? 표, 표? 그래프죠, 그래프. 그래프를 차트라고 합니다. 뭐 그래프 만드는 방법, 수정하는 방법, 또 이쁘게 꾸미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프는 뭐 차트라고 하지만 이 차트 그래프는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에 작성된 엑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림으로 도표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성격의 데이터에 맞추어서 어떤 차트를 쓰는 게 어떤 그래프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뭐 알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추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서 문제가 있는 제일 큰 값을 본다든지 작은 값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은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몇 가지 뭐 가이드는 있지만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목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적당할 거다, 이런 그림이 효과적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만드는 방법뿐이거든요. 그리고 좀 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차트가 좋으냐는 자기가 느끼는 거,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용법을 알아야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사용하는 방법들 한번 설명해 봅시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 입력보다는 구성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꾸미는 작업을 주로 하니까요. 예, 왠지 불안해서 동영상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데이터의 선택. 제목 빼버리고요. 행 제목, 열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해서 차트를 누르게 되면 추천 차트 누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 번씩 쫙 누르면서 무엇이 있는지 보고요. 모든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가져가다 보면 실제 지금 옆에 뒤에 깔린 데이터를 기준으로 샘플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만 선택해 주는 거죠. 뒤에 깔린 데이터를 자동으로 처리해 준 겁니다. 일단 물론 범위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다양한 차트들이 있네요. 입체로. 음, 예, 이 정도도 많은데, 각 항목별로 보면 다시 한번 뭐 2D, 3D, 누적 이렇게 추이해 갖고 나누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고서 이게 좋네 골라만 주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면 다 뒤져야 되는 거고, 미리 한번 둘러봐서 대충 안다고 그러면 그쪽에 가서 유사한 분야에 가서 골라주면 되죠. 전체를 100으로 놓고 처리하는 보면 이런 것도 특이하네. 3D인데 추이를 갖다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면으로 야, 생각보다 많은 차트들이 있죠. 가능한 말로 설명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넣으면서 툴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많이 써본 사람이 잘 만듭니다. 뭐 나머지도 그렇지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원형 차트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세부적으로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영역은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조심을 해야겠네. 앞에가 크면 다 가려버리니까. 3D로 하니까 또 괜찮네. 이렇게 가려버리는 효과 나오면 안 되죠. 누적. 좋아. 콤보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그래프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요 밑에 보면 나오죠. 계열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좋아. 일단은 2차원 막대 그래프 먼저 삽입을 했습니다. 이걸 갖고서 다양한 효과 또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뭐랄까, 일단 제목 바꾸고, 제목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질 않거든요. 있는 제목 복사에다가 붙여 넣어 버리면 되죠. 오케이. 또 뭐 해볼까? 좀 줄여서. 예, 맘대로 영역을 갖다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하면 되고요. 밑에 나온 걸 이거 범례라고 합니다. 이걸 축 제목, 축 단위가 되는 거죠. 범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맞추면 그 사이즈에 맞도록 값이 표시가 됩니다. 너무 작으면 표시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글씨 크기는 여기 있는 거 홈에 보면 폰트 사이즈 조절하는 걸 마음대로 조정해도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 자동으로 배치도 되고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볼까? 지금 차트 종류를 한번 바꿔보고 싶거든요. 메뉴가 바로 안 뜨네. 계열 차트가 아니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먼저 해볼까요? 요걸 레이블이라면 라벨이라고 하죠. 막대 그래프 끝에 이 막대가 얼마인지 수치를 표현한 용도로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야, 그 막대 그래프 얼마 읽어봐봐. 그럴 때 그림만 봐서 수치를 알 수가 없죠. 차트 종류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누른 다음에 그냥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트 선택했죠. 이렇게 누르면서 실제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딴 것도 바꿔볼까? 맨 아래 종류가 다 틀리고 꺾은 선이 너무 많아서 꺾은 선 다 풀어줍시다. 막대로 바꿔주죠. 막대 얘도 막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이제 콤보형이죠. 두 개가 이게 자동으로 어느 내용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배치를 자동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차트 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차트 도구. 딴 데 안 나옵니다. 추가되는 거예요. 평상시엔 없다. 차트 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디자인 누르면 차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련된 항목들이 쭉 배치가 되죠. 특히 차트 요소 추가 이 항목을 중요합니다. 옛날에 없던 기능인데 추가된 것 같아요. 축 제목 할 때 옛날엔 여기 눌러서 메뉴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고 그래서 축 제목은 이렇게 놓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마우스 눌러서 안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계열, 제목, 축 제목, 가로축도 해야지.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넣는 거구나. 오케이. 해봐요.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나? 데이터 표 한번 해볼까요? 범례 표지 포함해서 표지 없으면 그 밑에 그래프 밑에 가서 차트 밑에 가서 테이블이 나와서 거기에 쭉 데이터들도 표시하네요. 이걸 레이블이에요. 레이블도 위에 가운데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분석도 해주네. 서로 오차의 범위. 눈금선도 이건 좀 안 될 텐데. 가로선 자세히 보면 나오죠. 가로선 세로선 보여요? 화면 확대해서 보면 보이는데 지금 여기 값이 계속 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윤곽도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배경 색깔 이거 멋있다. 괜찮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인터넷 기사들에 나오는 그래프 다 이걸로 그리거든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매경인가? 그쪽이 아마 이거 많이 쓰던데. 또 행과 열을 바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값하고 이쪽 값을 바꾸는 경우죠. 의미가 틀려져 버려요. 그래프 모양 틀리지만. 그래서 무엇을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게 맞추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차트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리본에 있는 툴바를 선택해서도 가능합니다. 샘플이 제시가 되니까 쉽게 볼 수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혼합을 시켰는데 누적이다 보니까 좀 눈에 안 들어오네. 그럼 바꾸면 되죠. 뭐 많은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막대로. 조절 잘 해주면 되고요. 또 뭐 있나? 기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뭐부터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 선택하고 필요한 걸 고치면 됩니다. 또 뭐 있나? 일단 범례 좀 치워. 화면을 키우면 자동으로 인쇄 영역, 차트 영역을 키우면 전체적인 배치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또 여기에 차트 영역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조절해도 되고 삭제해도 됩니다. 자동 조절되고요. 크기를 조절한 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 지정이니까요. 글씨가 너무 커서 세로로 누웠네요. 작게 줄이면 자동으로 이쁘게 나오기도 하죠. 뭐 이쁜 건 자기네 기준이고요. 범례 같은 경우도 옆에 끌어서 다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내용도 자동 배치가 됩니다. 이런 거 참 좋죠. 사소한 손을 좀 들고 쳐도 되니까 사용자가. 또 뭐 해볼까요? 크기 키워보고 얘도 키워보고 눈금 한번 줘볼까요? 눈금? 전체적으로 괜찮죠? 눈금 한번 줘보죠. 선택하고 디자인에 들어가서 뭐 확인해야죠. 뭐 나라 특별한가? 서식에서 세로 축 데이터 한번 조정하는 거 해볼까요?
저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몰라요. 찾아야 돼. 이제 대충 어디쯤에 있다 정도만 알 뿐이지 디테일하게 이 기능을 다 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보조 눈금선, 주 눈금선이네. 축서식 이렇게 하면 이쪽에 보조창이 열려서 여기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가로축을 자동으로 하고 보조 눈금인가 경계 축 옵션의 보조를 20만인가 10만으로 줄여볼까? 변화가 있나? 잘 몰라요. 모르겠어. 씨. 축값 축 최대값 뒤집어서도 나오는구나. 거꾸로. 뭐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강조를 할 때 어떻게 나오냐. 이게 위에 있는 게 좋을지 아래에 있는 나쁜 거면 아래로 가는 것도 낫겠죠.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네. 로그 눈 간격 표시 단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원 단위인데 천 단위를 해볼까? 공색이 훨씬 좋다. 지가 알아서 해주는구나. 단위도 콤마가 있어서 콤마가 지금 표시된 겁니다. 계열 이름 1분기 2분기 이것도 표시가 되네. 계열이구나. 계열 이름. 눈금 한번 볼까요? 눈금이 주눈과 보조 눈금이 있네. 주눈금 없습니다. 안쪽에 요거구나. 요거 보조 눈금 바깥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세세하게도 나오는군. 좋네. 손볼 때가 굉장히 많죠. 하여간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써봐야겠죠. 진짜 좋아요. 또 뭐 해볼 게 있나? 이제 차트 말고 일반 영역에서 썼던 것 중에 크리바트 없나? 크리바트? 삽입 이 조그매서 화면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럼 워드아트구나. 워드아트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큰 글씨 집어넣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을 넣는 게 좋겠죠. 글씨 조그맣게. 워드아트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편집 기능이 다 적용됩니다. 홈에 보면 폰트나 배치 관련된 거 적용이 됩니다. 만든 다음에 원하는 곳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동 배치 안 해줍니다. 이건 사용자가 추가한 거죠. 그래서 사이즈 조절하고 위치 잡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씨들 이렇게 삽입해 주면 됩니다. 쉽죠. 이거 하면 기능이 워낙 많아요. 이거 설명하다가 날샐 것 같아서. 그리고 필수적인 기능은 아니고요. 마치 꾸미는 거라 자기가 알면 아는 만큼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항목이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지금 영상에서 보였던 기능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요. 본인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직접 해야 돼요. 이거 설명 다 못합니다. 아까 봤죠? 메뉴 굉장히 많은 거. 그걸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실습 예제 또 나왔습니다. 먼저 보니까 여러분 실습 열심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출도 아주 높고요. 이거는 극장 입장객 수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데이터는 다 비슷하겠죠. 오케이. 여러 지점들의 판매량, 월별 판매량이 정리되어 있대요. 이걸 서로 비교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 장소의 극장을 운영하면서 각 극장별로 1, 2, 3월에 입장객 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파일에. 이걸 이용해서 워크시트에다가 새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어 봐라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터 파일 열어서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2차원 막대 그래프 그려보고 기본으로 이렇게 안 나왔는데 앞에 축 변환이 됐죠. 열과 행을 바꾸는 작업이 수행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월이 들어가고 그 월별 추이를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요건 2차원 막대 3차원 막대 그래프입니다. 위에 차트 도구형에서 메뉴만 눌러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해봐요. 해봐야죠. 3D는 멋있잖아. 3D 하다 보면 요 끝에 여기 네모난 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요 핸들도 한번 잡아당겨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거 같은 거 이렇게 돌려봐요. 이것들을 잡아당겨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해봐요. 재밌는데 차트는 재밌어요. 하면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야, 진짜 잘 만든 소프트웨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요거는 3차원 누적 막대 그래프입니다. 누적 막대. 이거는 여기 보면 월별로 지역별로 각각 표현되는 이 막대 그래프가 세로로 쌓여 있는 형태로 됩니다. 청량리에 1월달, 2월달, 3월달 여기 범례 나오죠. 이거 범례라고 합니다. 색깔에 대한 설명이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월별 추이도 볼 수 있지만 전체 누적 실적도 볼 수 있네. 그렇죠. 이런 용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죠. 세로 막대형 그래프가 2차원일 때, 3차원일 때, 또 누적 막대 그래프일 때 각각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파악하는 점이 틀리죠. 이건 추이, 이거는 실적 비교. 전체도 볼 수 있고 전체 매출 중에 각 월이 차지하는 포션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는 이걸 100으로 놓고서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해보기 바랍니다. 차트 도구에서 메뉴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입장객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세로 막대형 그래프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좋잖아요. 여기 표시된 그 배경 색깔 들어가고, 배경 색깔 여러분 엑셀 워크시트에서는 배경 색깔이 지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해서 배경 색깔 제가 임의로 좀 지정을 한 경우입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진짜 그래프를 상세하게 잘 그려요. 그림도 되게 이뻐요. 제가 보기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실습 8-2번 원형 차트 생성하기거든요. 데이터는 커피 전문점의 회원관리라는 파일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일 내에는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 전문점 지출 명세가 있고, 하나는 회원관리 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는데, 나는 그냥 파이 차트를 나름대로 커피 전문점 지출 명세를 갖고 먼저 구성을 해 봤습니다. 회원관리라고 그래서 좀 놀래가지고 봤더니 지출 명세가 있더라고요. 매 분기별로 비용, 어떤 재료를 사오거나 인건비를 줬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 이런 지출 내역이 있어. 이런 지출 내역이.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가 돈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이거 보는 게 첫 번째죠. 그런 거 보기 위해서 이걸 파이 차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포션을 갖다 중복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에서 이게 제일 크네. 파란색이 뭐지? 색깔이 보면 인건비구나. 인건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임대료고, 얘도 가능하면 큰 순서로 배치되나? 순서대로 배치되나? 순서대로네요. 순서대로. 세 번째 원두커피.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쓴 비용이 지출한 내역들이 각각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네요. 이런 거 한번 원형 차트 만들어 보기 바라고요. 또 이 회원관리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로는 무슨 차트를 만들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지? 남자 여자의 비율, 또는 우리 커피 전문점에 드나드는 이 회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를 나눌 수도 있겠네. 수영 2명, 배드민턴 2명, 테니스. 똑같은 거 의미가 없네. 아니 키? 몸무게? 우리 커피점에 드나드는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체중별로 구분해서 그 포션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 똑같은 몸무게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냥 50kg대, 60kg대, 70kg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로 표현 가능한 유의미한 어떤 보고서가 없을까?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걸 인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종류도 뒤죽박죽이야. 이게 무슨 용도로 모았는지 모르는 데이터가 많을 때 그걸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걸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데이터가 데이터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 기술도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 회원 정보로 뽑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 차트, 원형 차트 만드는 것도 충분히 연습하기 바랍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배운 거 써봐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이 기르는 거거든요. 나는 기본 사용법만을 제시를 해요. 그 사용법으로 숙달하고 활용하고 응용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아직 학생이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늘 연습하고 준비해야죠. 두 번째 실습 원형 차트만. 그 다음에는 콤보형 차트 만들기 한번 해보죠. 콤보형 차트 생성하기. 생성 새로 만들어 집어넣는다, 꾸민다 이런 의미도 있죠. 이것도 아까 봤던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커피 전문점의 지출 명세를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콤보형이다 보니까 두 종류 이상의 그림이 표시가 돼야 돼요. 여러 용의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합쳐놓은 것,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하고 꺾은선 그래프,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몰라요.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차트가 나오게 만들고요. 차트 그림을 선택한다. 이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메뉴 창이 아니라 작업 창이 열립니다. 그 중에 보면 여기 계열별로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선택할 수 뭔가가 나올 겁니다. 다 알려줬어요. 막대를 더 선택하고, 이거 동영상 실어줘야 되나 하는 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그 체크하기에 따라서 하나짜리가 두 개가 되기도 하고 세 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좋아. 실습하는 이 과제물은 한 다음에 차트가 포함된 상태로 동일한 워크시트 안에 이런 차트들이 포함된 상태로 저장해서 나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실습 예제 이거에 대해서 이 파일은, 그래서 내가 열었을 때 그 속에 차트가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 차트가 없으면 함정이 없는 거죠. 꼭 차트를 만들고 저장한 이후에 다시 열어서 잘 저장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범례 위치 정하기, 앞에서 한번 다 보여줬죠? 그거에 따라서 한번 조절해 보라는 거예요. 범례가 뭔지 알죠? 이거예요. 이거 쭉 움직여서 위치도 바꿔보고, 범례 위치도 바꿔보고요. 영역 크기도 바꿔갖고 위치 바꿔봐요. 범례 위치, 그 다음에 배치도 바꿔보고, 사이즈를 바꾸면 배치도 바뀌죠. 또 데이터 레이블이 요거죠. 요거는 계열 이름이고요. 그리고 축 제목 이거죠. 데이터표 밑에 표시된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한 번씩 해 봐야 됩니다. 또 이거 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위에 차트 도구라는 게 제시가 됐죠. 그 중에 디자인에 들어가면 맨 왼쪽 리본의 맨 왼쪽 편에 이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확장하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주로 여기서 다 처리하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여기서 뭔지 모르면 하나씩, 뭐 축 관련된 거, 축 제목 관련된 거, 차트 제목 관련된 거,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표, 일단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눌러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설명 못한다니까요. 기대하지 마요. 그래서 쭉 눌러서 어떤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할 거라고요? 믿지 마요. 나도 너무 많아서요. 이 그림은 정답이 뭐냐 이것도 없죠. 보기 좋더라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 거니까요. 내가 설명해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키야, 이게 진리고 뭐야 이런 거 없어요. 꼭 여러분이 직접 만져서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관, 범례 위치, 데이터 레이블, 축 제목, 데이터표 뿐만 아니라 제목 바꾸기, 또 눈금선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고쳐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콤보형으로 해서 여기다가 꺾은선 그래프도 집어넣어 보기 바랍니다. 차트 만들기 이제 스파크라인이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크라인이 뭐야? 스파크라인 별거 아니에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스파크 불꽃이 반짝이다 이런 거잖아요. 엑셀 2010부터 추가된 기능이고요. 옛날 건 없었어요. 하나의 셀에다 데이터의 추세를 나타내는 꺾은 선의 열을 나타내준다. 셀에다가 글에 차트를 집어넣어 준다고? 네, 그걸 스파크라인이라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 별도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꺾은 선 넣을 거냐, 열을 넣을 거냐. 일단 두 개만 시범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이거 할 때는 먼저 삽입할 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차트가 별도로 이렇게 워크시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만한 셀 안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이렇게 조금 표시된다고요? 그거예요. 그걸 스파크 라인이라고 해요. 그거 하는 거 설명합니다. 스파크 라인을 할 때는 먼저 셀 삽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얼추 핑계 삼아서 노는구만.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지금부터 1시간 이상 걸려.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 아.
예, 스파크라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잠깐 딴 것 좀 확인했고요. 예, 거기다가 특정한 셀에다가 차트를 삽입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메뉴는 삽입해서 여기 스파크라인에 꺾은서 선택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극장 입장객 수 스파크라이라 파일을 열어서 이거 작업을 해.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연 파일은 이게 안 들어 있을 거고요. 이 스파크라인을 직접 설정해 보라는 거죠. 행이나 열에 표시된 데이터 자체도 유용하지만 그 패턴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스파크란 여러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추세를 하나의 셀에다 표현을 해버려요. 즉 차트 자체가 하나의 셀의 데이터로 들어간다. 즉 작은 차트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에다가 스파크를 하나 삽입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를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나보러 해보라고요? 해볼까? 네, 여러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꼭 스파크라인 추가하는 거 재밌어요. 쉬워요. 좀 그림도 단순하긴 하지만 예, 믿겠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스파크라인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폰트 설정하는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예, 글씨 크기라든지 색깔 조정하는 거 별일 아니고요. 요 스파크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좀 크게 해서 좀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파크 라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셀 단위로 들어갑니다. 스파크 라인은. 그래서 삽입에서 보면 스파크 라인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꺾은 선 눌러주면 이렇게 보조창이 열리거든요. 스파크 라인 만들기. 데이터의 범위. 여기에는 한 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데이터 범위만 지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확인. 끝. 이게 답니다. 이게 뭐야? 요 세 데이터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로 간단히 그린 거예요. 간단히 보려고 데이터 조금만 넣고요. 이게 데이터가 10개 있으면 10개 눈곱을 나눠진 게 들어가겠죠. 한번 설정이 됐으면 복사에 집어넣으면 동일하게 스파크 라인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스파크 라인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식을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 값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원래 셀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위에 덮어 씌워져서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셀 내용에서 편집이 안 됩니다. 지금도 글씨 축소한다고 그래프가 작아지진 않죠. 특이하죠? 그런 점 알고 있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딴 거 뭐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데이터 편집, 그래프, 뭐 타입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차트랑 별 차이가 없죠?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별로 뭐 크게 효과 조그만 창에다 표시되니까 뭐 색깔 같은 거, 요 확장하면 크게 종류가 나옵니다. 색깔조차도 전문적인 사람들이 디자인해 놓은 샘플들이 있거든요. 쓰면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요 높은 점, 전체 그래프 중에서 제일 높은 점이 어딘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조그만 그래프에다가 숫자를 표시하기가 뭐하니까 최고점, 최저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기능, 뭐 음수, 초점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부분 좋더라고요. 되게 좋죠. 별로라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셀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스파크 라인이라고 합니다. 진짜 쉬워요. 그리고 이걸 축 제목도 있는데 조금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해볼까? 이거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값만 지워집니다. 값만. 스파크 라인 안 지워집니다. 그럼 스파크는 삽입 삭제해볼까? 셀을 완전히 지워버리면은 어떻게 될까? 땡겨볼까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셀을 완전히 삭제하면 없어지는구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요 지우개 있잖아, 지우개. 지우개를 한번 해볼까? 이거 만만한 게 없네. 잘라내기 아니. 지우개로 해봅시다. 지우개로. 얘들을 지우개로 하는데 모두 지우개 하면 내용 지우기 내용이 아니네. 서식도 아니네. 메모도 아니네. 하이퍼링크도 아니네. 그럼 뭐지? 모두 지우기를 해야 할 때만 지워집니다. 특이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알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범위 지정만 해주고 확인 누르면 거기 스파크 라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 절대 주소라고 해서 이거 복사하면 안 돼. 아니야,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대로 놔둬도 다 처리됩니다. 이게 선택하에 붙여넣기로 해서 혹시나 해봤는데 의미 없어요. 모두에서 집어넣더니 똑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이 다 복사돼야 들어가고 선택하에 복사 넣기 해보면은 이 스파크 차트, 스파크 라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같아요. 이거 똑같이 복사된 거 아니에요? 틀려요. 좀 데이터가 유형이 비슷해서 그런 것 뿐이죠. 낮은 점 표시하고 좋네. 이렇게 해서 스파크 라인 설정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가 만들어졌으면 나름대로 홈에 보면 테두리선 설정하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해서 좀 꾸며요. 강조도 하고요. 지금은 스파크 라인 한 거니까 여기 선 그린 다음에 배경 색깔 노란색. 이 경계선이 없으니까 좀 그러네. 전체적으로 선 그리기 들어가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확실히 보이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 우리 메모라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모 설명을 못했어. 메모는 각 셀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메뉴상에서 메모 삽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다이로그 창이 조그만 창이 열립니다. 여기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면 그럼 여기 셀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유수봉이 만든 스파크 라인 글씨 조그맣게 오케이. 메모 창도 조그맣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빠져나가면 없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빨간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 위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그 셀 위로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셀을 벗어나면 안 나오죠. 지금 메모 편집을 하니까 나온 겁니다. 메모 만들기 꼭 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메모 편집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메모. 이 값이 뭔지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쪽지 주석 달듯이 달아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을 때 이렇게 달아놓으면 딱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면 설명해. 이게 이거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출력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보이는 거거든요. 메모 꼭 이용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뭐 연습했죠? 스파크 라인 집어넣는 거 연습했습니다. 덤으로 메모 만들기도 설명을 했죠. 스파크 라인.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삽입해서 스파크 라인에 꺾은 선 눌러서 작업했습니다. 창 나온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요. 복사에 붙여넣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알죠? 오케이. 꼭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스파크 라인 사용법 그리고 또 메모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만들기 설명했는데 항목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차트 만들고 수정한 다음에 꾸민답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구난방이라고 얘기하는 기준 없습니다. 뭐부터 배워야 된다 없습니다. 차트 만들었으면 꾸밀 때 제목부터 고치는 게 맞아요. 레이블부터 고치는 게 맞아요. 내 마음이지 뭐. 그래서 쓰는 기능들을 쭉 열거를 한 거고요. 여러분은 그중에 필요한 걸 갖다가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차트를 만들 때는 이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그 데이터에서 알고자 하는 바가 그림으로 잘 표현되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림이 이쁘다가 아니라 그래프를 딱 본 순간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의 행동이죠. 여러분 꼭 하기 바랍니다. 차트 만들고 차트에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그 차트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차트 만들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엑셀의 거의 끝입니다. 몇 가지 기능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할까 말까. 뭐 매크로라든지 피벗 테이블, 피벗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남아 있는데 일단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1차적으로 일단락을 칠 예정입니다. 나머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정리하고 평가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끝.